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는 다이어트. 지금 방금 맘스터치를 먹고 왔고요. 운동 가기 전에 빨리 찍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다이어트 유튜버들처럼 계기, 방법, 달라진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할 말이 딱히 없지만 일단은 해보겠어요. 보통 제 구독자분들이 다 제2번 인턴으로 저를 찾으셔서 저를 구독했을 텐데, 사실 저도 원래 패션, 뷰티 이런 쪽에 유튜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앞으로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것도 주말에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좀 얼굴 상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 찍게 됐어요. 먼저 다이어트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근데 계기랄 것도 딱히 없어. 왜냐면 여자들은 항상 다이어트 약간 숙명 같은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좀 마른 편이었고, 학생 때는 되게 기초 대사량이 되게 높았어요. 저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정말 좋아했고, 운동도 좀 즐겨하고, 공부 은근히 공부하는데도 많이 칼로리가 소모되나 봐. 저는 공부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먹어도 항상 같은 몸무게를 항상 유지했어요. 일단 제 키를 말씀드리면, 제가 2년도 훨씬 더 됐다. 그 코비드 백신 맞을 때 그때 키를 쟀었는데 그때 166이 나왔고, 2년 전이니까 저는 매년 키가 조금씩 크고 있거든요. 미국 와서 좀 큰 것 같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165, 6이 정도 되고,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컸어요. 성인 되고 나서 커서 학교 다닐 때는 막 163에 54kg 이 정도였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야식 정말 많이 먹고, 일단 집밥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걸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좀 살이 많이 찌진 않았어. 왜냐면 그렇게 막 잘 찌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다이어트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갖 다이어트를 다 했죠. 막 굶는 것도 해보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했는데, 그런 약간 단식 다이어트들이 나의 기초 대사량을 점점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고무줄 몸무게가 됐어요.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최소 52 이 정도 됐었고, 정말 많이 햄버거집 알바하면서 정말 많이 먹었을 때는 58? 그 정도까지 찍었었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일단 저는 배달 음식 완전 러버였는데, 한국에 살 때는 미국에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전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54? 한참 재작년에 그 막 운동하는 영상 있거든요. 그때가 52kg였고, 근데 작년 연말이죠. 친구가 놀러 오면서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60kg를 보게 돼요. 제 체중계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해야지 싶어서 제가 옛날에 클로이팅 복근 운동하는 것도 올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저의 다이어트는 거의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살 이후부터고, 막 온갖 거 다 해봤어. 식단도 해보고. 근데 잘 끈기가 없어가지고 좀 오래 못해서 항상 끝을 못 봤어. 근데 다이어트는 진짜 단기전인 것 같아요. 그냥 단기간에 확 빼버리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무튼 저희 그런 다이어트 역사였고, 근데 이제 그건 다 실패한 거고, 이번에 성공하게 된 거를 이야기해 줄게요. 딱히 성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왜냐면 진짜 저는 원래도 좀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고 항상 보통의 몸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고민됐던 부분은 이제 팔뚝살, 그리고 얼굴살. 저는 살이 좀 이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얼굴, 팔뚝, 허벅지, 배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저는. 그래서 항상 보이는 데는 좀 말랐는데 옷에 숨겨진 부분은 좀 살집이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때 약간 뭔가 등발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저는 옷 입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살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은 옷들을 못 입는다는 게 너무 슬펐고, 제가 옛날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래도 일단 미국에 살아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옷들을 입어도 남들이 별로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옷들 많이 입고 다녔고 지금 보면 진짜 등치 이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약간 그런 데였고요. 보이는 데는 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제가 엄청 마른 줄 아는데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몸무게랑 눈반이랑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막 키가 좀 있으니까 막 50 중반도 그렇게 많은 몸무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랬나? 근데 또 지금은 40 후반대로 떨어졌는데 막 또 그렇게 40대로 보이진 않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Anyway, 좀 적게 먹는 날엔 48, 좀 많이 오늘같이 이제 햄버거 먹은 날엔 한 49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클로이팅 때가 56이었나? 56? 그쯤에서 이제 확 뺐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 5월? 4월? 5월? 그때 회사 플러스 대학원 새벽 수업을 듣느라고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먹었어. 먹을 시간이 없고 왜냐면 회사 일 끝나면 집 와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수업 듣다가 이제 씻고 출근하고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한 거야. 그걸 한 한 달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간단하게 때우고 저녁은 일단 저녁 절대 안 먹고요. 회사에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먹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위가 줄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좀 적게 먹게 되고 그걸 거의 한 달 했더니 완전 살이 싹 빠졌어. 그리고 내가 그때 한참 하이킹에 꽂혀가지고 주말에는 맨날 하이킹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 52, 51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52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간 게 너무 신기했어. 진짜 보통에서 마름으로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식단이고요. 운동은 그때 딱히 안 했어.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 없었고 그렇게 주말에 하이킹 하거나 뭐 그러는 게 다였고 그래서 그때 확 살을 뺐고요. 그러고 나서 한 50kg대 됐을 때 뭔가 더 빼고 싶은 욕심 있죠. 그 원래 첫 번째 목표는 52였거든 사실. 근데 두 번째 목표는 47까지 빼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47은 아직 못 찍어서 48 초반에서 멈춰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조금만 50을 봤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40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때 좀 더 이제 저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먹는 것도 귀찮고 뭐 좀 사 먹기도 돈 아깝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위가 주니까 딱히 막 그렇진 않고 그리고 막 옛날에는 뭐 치폴레 같은 거를 한 번에 다 먹었으면 이제는 막 2, 3일 나눠서 먹고 그 정도로 위가 되게 줄었고 근데 오늘은 햄버거 세트를 하나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좀 벌크업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50kg 계속 이야기가 막 돌아가. 50kg를 찌고 나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 살이 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방 이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별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살을 확 뺐었고 어떻게 보면 유지기를 가져야 하는 타이밍에 이별을 함으로써 더 내가 근데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약간 스트레스성 폭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슬픈 벌꿀은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때 이별 후에 48까지 찍어봤고요. 이렇게 찍고 나니까 진짜 다들 다 그때는 이제 모두가 다 알아봐. 다 엄청 살 많이 빠졌다고 하고 근데 제가 진짜 스트레스였던 거 하나는 제가 얼굴살은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몸만 점점 말라가고 추파춥스처럼 알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보톡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막 그런 고민들을 막 언니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니들이 그럴 때는 보톡스를 받아보래요. 왜냐면 제가 막 진짜 안면 윤곽까지 생각했었거든. 근데 안면 윤곽은 너무 그 후 관리가 더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못하고 만약에 해도 한국 가서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언니들이 보톡스를 먼저 맞아보고 생각해보라. 그래서 미국에서 막 보톡스를 열심히 찾아요. 근데 이 병원을 내가 유튜브에서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밑에다가 글로 써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언니가 추천해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지인 할인으로 되게 싸게 맞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성형 후기나 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앱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리뷰 같은 것도 되게 찾아보기 쉬운데 미국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병원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좋은 리뷰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리뷰를 씁니다. 이렇게 내돈내산이고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병원이 약간 지인들의 입소문으로 되게 잘 되는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님들도 이거 보고 체리 지인으로 왔다고 하면 조금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언니 소개받아서 보톡스를 9월인가 맞았고 첫 달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시간 지날수록 약간 갸름해지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 원래 저는 몰랐거든요. 맨날 똑같은 얼굴을 보니까 몰랐는데 그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영상에서 보는 내 얼굴이 점점 갸름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근데 그거 여러분도 느끼세요? 나 오늘 거울 보면서 그게 확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 찍어야겠다. 이래서 영상을 찍는 건데 여러분 보톡스 맞으러 왔습니다. 자, 전 이제 뭐 하루 만에 어차피 표시가 안 나겠지만 일단 사진을 찍어놔야 되니까 전 얼굴 병원에 가요 이제. 여기 주사 자국 보이나요? 보톡스 맞은 자국. 한 2, 3주 뒤부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떨지. 내돈내산. 보톡스 일주일 차 달라진 거 모르겠어. 오늘 뭔가 턱이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보톡스 효과가 아직 일주일 조금 넘었다. 2주는 안 됐습니다. 보톡스 3주차. 그리고 이게 처음 맞았을 때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면 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5개월 뒤에 다시 오랬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맞으러 갈 건데 그때 더 이제 갸름해진 체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진짜 얼굴 살이 고민이었는데 이게 근육이어가지고 근육일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된다고 해서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막 한국에서 윤곽주사 이런 거 맞았었는데 걔는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저렴한 거 맞아서 그런가? 근데 보톡스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국에서 보톡스 찾으시는 분들은 병원 정보 내돈내산 밑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얼굴 살 문제는 대충 해결했고요. 만약에 이래도 도저히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한국 가서 성형해야지. 여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48kg까지 뺐는데 얼굴은 이제 달덩이였는데 이제 보토스를 맞으면서 얼굴도 약간 비율을 맞췄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어깨선이나 그런 게 정말 달라졌고 바지가 일단 진짜 입던 바지들이 다 커졌어요.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게. 원래 이 바지 핏이 아니랬어. 원래 이게 완전 딱 달라붙고 여기가 진짜 스키니에 밑에가 부츠컷인 바지였는데 이제는 완전 와이드처럼 입고 다녀요. 완전 남는 거 보이시죠? 원래 여기 완전 스키니였어. 바지들이 다 허리가 엄청 커졌고 그래서 벨트를 샀습니다. 저는 원래 벨트 같은 거 절대 안 하는데 항상 배 빵빵하게 다녔었는데 벨트를 샀고 저는 제 어깨 라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쇄골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터넥이나 이런 걸 입을 때 되게 혼자 감탄해. 그래서 스포츠 브라도 되게 많이 입고 옷 핏이 너무 달라져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마름의 진짜 좋은 점은 옷 핏이 달라진 거. 그리고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관절에 좋은 약도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항상 전 테니스 꾸준히 치니까 테니스 할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살을 빼니까 무릎이 안 아파. 내 생각에는 이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무릎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살을 50 밑으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무릎이 신기하게 안 아파졌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는 좀 꽤 많이 뺀 거잖아. 거의 최대가 60kg, 거의 58 이랬었는데 거의 10kg 가까이 뺀 거여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막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말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일단은 막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생리불순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생리 문제가 생기면 다이어트를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굶으면서 빼다 보니까 막 그렇게 예쁜 라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헬스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근데 또 헬스라 또 배가 고프니까 또 그만큼 또 먹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몸무게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제 그만큼 근육으로 잡혀서 그런지 눈바디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진짜 제가 고민인 게 한 번쯤은 나도 뼈 말라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왜냐면 저는 아직도 이런데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진짜 이런 게 다 없었으면 좋겠어. 완전 뼈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몸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만큼 뺀 거 조금만 더 하면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뼈 말라를 해볼까 싶다가도 뭔가 요즘 헬스하는 게 너무 빠져가지고, 헬스를 하려면 또 그만큼 많이 먹으면서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벌크업을 할지 그거의 두 개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진짜 뼈 말라도 너무 하고 싶긴 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좀 더 뼈 말라로 가볼까? 막 43 이렇게?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뼈 말라를 원하시면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은 식단까지 빡시게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12월 동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왜냐면 나는 너무 지금 덜티하게 먹고 있어. 좀 클린하게 먹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참 내기가 힘든데, 어쨌든 보통에서 마름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이고요. 진짜 확실히 그 소식할 필요가 있어.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거의 1일 1식이죠. 1일 1식,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 플러스 1일 1식 이렇게 했었고, 근데 간식 같은 건 많이 주워 먹었어. 그냥 아마 간헐적 단식이라 하면 될 것 같아. 그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었고 그걸 되게 양도 적게 먹었고, 그러면서 한두 달 안에 살을 확 빼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씩 늘려가면서 유지를 계속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요가 올까봐. 왜냐면 나는 굶어서 뺀 거기 때문에 요요 올까봐 지금도 사실 너무 그런 강박이 생겨가지고 항상 몸무게 체크를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맨날 체크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요요는 안 오는데, 어,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다이어트는 무조건 단기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질질 끌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랬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는 참 끈기가 없는, 그런 면에선 참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끈기 있게 못하나 봐. 다른 건 다 끈기 있게 잘하면서. 그래서 단기간에 확 해버리고 유지를 잘 할 것. 저는 그랬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부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저는 진짜 너무 바빠서 못 먹은 거고 일부러 안 먹진 마시고요. 특히 자라나는 성장기 여러분, 잘 먹고 잘 쓰면 돼. 근데 저는 지금도 막 제가 그렇게 말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나한테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운동으로 좀 제가 커버해야 될 부분이고, 저 체형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보통에서 마름으로 간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적당히 말하고요.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간에 바짝 먹는 양을 줄여서 몸무게를 확 줄여놓고요. 이게 탄력 받으면 계속 떨어지더라고. 나도 항상 마일 52kg였어. 항상 52에서 안 내려갔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넘으니까 그냥 쑥쑥쑥쑥 빠지는 거야. 그거를 넘고 나면 괜찮아요. 그걸 넘고 나면 이제 다른 건 다 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유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선 하지 마시고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컸잖아요. 정말 바쁜 삶,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다들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고, 사실 미국에서는 마른 것보다는 이제 볼륨 있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고민을 해요. 여기서 더 빼버리면 정말 삐쩍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몸매를 되게 선호하지만 여기서는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저는
인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번쯤은 뼈 말라 해보고 싶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맘스터치를 마지막으로 먹고 12월부터 좀 식단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운동하고 식단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2023년은 거의 다 가잖아요. 2024년 새로운 목표로 달라진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 계속 합시다. 다이어트는 저 같은 경우도 살을 확 뺐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유지를 못하면 다시 좀 요요감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저는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올게요. 이 영상을 보고 새로 유입된 친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이런 뷰티나 패션 팁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인턴 친구들은 그렇다고 구독 취소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살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뷰티 팁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구독자들분도 제발 탈주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수익 창출을 할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